이용하신 분들 리뷰를 보면은 네. 어른들도 재밌게 놀았다. 어른들이 타기에도 살짝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이게 은근히 정말 위에서 타려고 하면 무섭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무인 키즈 카페로서 플레이모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춘천에 하나 운영 중이신 건가요? 네, 이거를 이제 스타트로 해가지고서 좀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4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해서 오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네. 뭐 시스템도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저 혼자 하기는 벅차다 보니까 저 포함해서 한 3분이 같이 이제 시작을 했죠. 그 하루 루틴이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전날 밤이나 당일날 아침에 이제 한번 와서 정리정돈이나 소모품 점검 같은 거를 하고요. 간간히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CCTV나 네이버 예약 리스트 뭐 이런 것들 한 번 더 점검 계속 튼튼히 해주고 있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차 같은 것들 많이 끓여 드시면서 이제 대화 많이 하시는 공간이고 여기에 배달 음식 반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파티를 하는 거죠. 뭐 음식들 먹으면서 키즈 카페라고 해서 아이들만 놀다기보다는 그 부모님들도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용하신 분들 리뷰를 보면은 네. 어른들도 재밌게 놀았다. 뭐 오락기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여러 차례 좀 많이 바꿨어요. 그 이유가 이제 연령대를 맞추기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신체가 건장해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고 이제 이쪽으로 보다 보면은 유아들도 같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이제 종류들을 다 잡아본 거예요. 대관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저기 뽑기 같은 것도 있는데 저런 것도 인형 뽑기도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렇게 값비싼 걸 넣어놓은 건 아니고 소소하게 사탕이나 뭐 이런 인기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일단 뭐 인형 뽑기도 인형 뽑기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미끄럼틀. 애들은 신발 벗자마자 이쪽으로 달려가요. 생각보다 가파르거든요. 어른들이 타기에도 살짝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한번 타볼게요. 이게 은근히 정말 위에서 타려고 하면 무섭습니다. 오. 오픈하실 때 어려웠던 점 혹시 있을까요? 이게 무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예약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제 손님들을 받고 있어요. 네이버에 가입을 해서 손님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뭐 문자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멘트들도 다 달고 그리고 예약을 받았을 경우나 정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이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청소 용역 업체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토일만 10시 이후에 들어오셔서 청소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은 제가 직접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한 타임 끝나고 중간에 또 청소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시설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요거는 이제 그날 바로바로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손님이 이용 중이실 때도 양해를 구하고서 제가 들어와가지고서 손을 보는 경우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뭐 사례 중에 하나로는 아이들이 이제 탱탱볼 가지고 놀다가 레일등을 하나 대롱대롱 돼 있더라고요. 다음 타임 손님도 계셨어가지고 제가 그때 바로 그냥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조치를 했었죠. 저희가 이제 예약을 할 때 보증금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 훼손했거나 뭐 파손했거나 했을 경우에 그리고 청소 상태가 좀 미흡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 방지를 하고 싶어서 보증금 3만 원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손님분들께서 좀 더 이제 정리에 신경 써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용하신 후에. 주말 같은 경우는 그럼 거의 풀타임으로 차고 있나요? 주말에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찼던 것 같아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약이 없는 날이 가끔씩 있습니다. 주말은 근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8평, 월세는 지금 그 관리비 포함해서 200만 원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000원. 어떻게 예상하신 것만큼 그런 장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신 건가요? 물론 예상으로는 더 잘 되기를 바랬었죠.
뭐 지금도 뭐 안 되고 이러진 않고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나 뭐 월세 그리고 청소 용역비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순수익으로만 보자면 250, 3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제 빠지는 비용이 좀 적거든요. 직원을 딱히 고용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세이브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순수익 말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매출은 이제 월세랑 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약 한 500 정도? 500에서 600 정도? 네, 전기세 같은 건 좀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이 오락기들을 틀어놨을 때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나갈 것처럼 보여요. 오락기들이 생각보다 전력을 그렇게 먹지 않아요. 오히려 제일 많이 먹는 건 이 냉난방기예요. 제가 핸드폰으로 여기 안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어플로서 이걸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손님이 오실 예정이실 때만 켜놓는 거죠. 본업 보시면서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요? 타 업종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업종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인테리어 꾸미고 뭐하고 오픈할 때까지는 진짜 완전히 매진해서 했지만 오픈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는 점차 신경을 덜 써도 완성도는 유지가 되더라고요. 직장을 쭉 다니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저 같은 프리랜서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는 분들이 하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창업하실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1억 초반대가 들었던 것 같아요. 한 1억, 1억 2천? 훨씬 더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해질 것 같아요. 근데 한 7, 8천 정도는 가능하게끔 혹시 여기 인테리어 이거 하시면서 가장 비쌌던 게 어떤 거예요? 매트를 이제 공사하는 게 가장 비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공, 전기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섭외해가지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어려운 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테리어 팀을 섭외해가지고서 하면은 저희 주관이랑은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근데 비용이 제일 크죠. 혹시 이 업종도 성수기, 비수기 이런 게 있을까요? 성수기가 있죠. 이제 다음 달에 아이들 방학 때 아무래도 좀 그때가 성수기지 않을까. 그리고 비 오는 날, 좀 야외에서 놀기 어려운 날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서 밖에서 놀기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내 공간을 찾게 되지 않을까. 최근에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키즈 카페에도 혹시 타격이 있나요? 저희가 뭐 뭔가를 판매하는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 아이들 재밌게 놀으라고. 그런 점에서는 좀 관대하게 비용을 사용하시는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저출산도 좀 영향이 있나요? 동네 상권 같은 것들을 침투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네. 애초에 이 상권을 선정한 것 자체가 가장 처음으로 봤던 부분이 학교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가 어떻게 단지가 있고 주변에 뭐 사교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을 위한 뭐 시설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기를 선정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많을 만한 동네를 침투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춘천으로 하신 이유가 딱히 있으신가요? 네, 질문 그거였죠. 네, 우선은 제가 지금 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 춘천이었던 게 아무래도 제일 컸고 번화 도심 이런 쪽보다는 하나부터 열까지 좀 탄탄하게 다닐 수 있을 만한 곳?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업종을 고른 이유가? 무인이라는 거에서 좀 메리트를 느꼈고 뭐 이미 기존에 있지만 뭐 파티룸이라든지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다뤄가지고 그걸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플레이 모드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키즈 파크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업무를 보거나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생각하기가 편했던 아이템이었죠. 이게 운영하시면서 이게 뭐 이벤트라거나 따로 홍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뭐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직접 다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또 오프라인적으로는 전단지 배포나 물티슈 같은 이제 바구니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아, 네네네. 네, 몇 군데에다가 저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서 했거든요. 카페, 뭐 꽃집, 그리고 뭐 미용실 이런 데에다가 좀 그것도 나름의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전단지도 효과가 꽤 있나 봐요. 네,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냥 1차원적으로 그렇게 그냥 배포해버리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는데 도움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러면 온라인 통해서 하는 건 SNS랑 홈페이지 정도
네, 홈페이지랑 SNS 그리고 블로그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블로거 분들을 요청해서 무인 키즈 카페다 보니까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나 리뷰 같은 거를 보고서 이런 시설들, 이런 기구들, 이런 편의시설들이 있구나 라고서 사전에 캐치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효과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무인 키즈 카페를 차리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꼭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운영을 하면서는 이제 예비 전주민들의 역량이고 재량이거든요. 시설적인 유지보수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청소 상태나 저 뒤쪽에 보이시는 뭐 이제 소모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채워놓지 않고서 뭐 비워놓은 상태로 손님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쾌하실 수 있잖아요.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보여지는 이 공간 서비스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절한 것도 있고요. 단순한 문의 전화에서도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친절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무인 키즈 카페 예비 창업자 분들한테 좀 조언의 한마디 하신다면은 첫째도 아이들, 둘째도 아이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안전이나 재미, 놀이기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간을 구성한다면 좋은 시설 공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알아보고서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실질적인 저희의 고객님들은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다 보면은 그걸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이용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